역사를 가진 인물이 개선장군처럼 돌아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의 실체입니까? 박범계 의원은 2018년 사건 당시 제가 사건을 폭로하니까 중앙지 기자에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지만 왼팔이라고 불리던 최측근 전문학 전 시의원과 전 비서관은 구속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 시의회 의원실에 기자들까지 보내서 녹음 파일까지 몰래 받아 저에게 1억 원의 소송까지 걸었지만 전부 패소하고 소송 비용까지 물어냈습니다. 강선우 의원 역시 반응이 똑같습니다. 8년 전 박범계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돌려주고 또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이 오고 가고 이게 민주당의 원칙입니까? 선거판에서 권리금을 요구하고 돈을 주고받아도 뻔뻔하게 버티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입니까? 전문학 전 시의원의 서구청장 출마는 민주당이 부패와 한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이에 응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전 시민들은 더 이상 이런 추악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 부패의 구조적 사슬을 끊겠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과거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개혁 정치자금 아젠다 5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거 캠프의 권리금 관행을 타파해야 합니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공식 회계에 포착되지 않은 음성적 비용을 부담하라고 후보자에게 전가시키는 이른바 정치 권리금은 모든 부패의 시작점입니다. 둘째, 공천 권한의 사유화, 매각 매직, 선거 매매를 막아야 합니다.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1억 원은 8년 전 대전에서 벌어졌던 공천 헌금 요구가 중앙정치에서 더욱 거대하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셋째, 후원금 상납과 정치 신인 압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 신인들에게 후원금을 상납하게 하거나 충성서약의 수단으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신인들이 열정을 착취하는 후원금 제도의 악용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특별당비 정찰제라는 부패의 가면을 벗어내야 됩니다. 특별당비라는 이름으로 마치 합법을 가장해서 민주당의 당규 그리고 선관위의 공식 질의 회신을 핑계로 공공연하게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수억 원, 수천만 원의 정찰제 당비를 받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김경 시의원은 저와 같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비례 5번을 받고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김경 시의원은 처음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적어도 3억 원, 5억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들었다면서 민주당 동공천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8년 박범계 의원이 보여주고 최계순 비례대표 시의원이 스스로 말해줘서 알게 된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요구된 정찰제 금액은 당시 서울시 비례 7천만 원, 시도 광역 비례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계순 시의원이 직접 와가지고 자기 통장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깎아서 1,500만 원 냈다고 실토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천 가격표는 자발적 당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찰제로 정해졌는데 그게 자발적 당비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완전 형용 모순이고 언어 논리 모순입니다. 이는 청년과 시민의 진입을 가로막는 금권 정치의 벽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특별당비 문화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다섯째,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는 특정 업체 특혜주거나 페이백 받는 공공연한 선거판 정치장사, 선거장사, 선거용역 카르텔을 해체해야 합니다. 정치와 시장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불투명한 계약 관행은 제도적 점검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제가 시의원 하면서 우리 언론인들은 잘 아실 텐데요. 시벌 조직이라고 좌파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비리, 부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실제로 여성단체
한 군데 폐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시장으로 번져서 문화 선거 때마다 장이 서고 이것이 결국에는 비용이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 당 그리고 우리 대전 시민이 먼저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선거 업체들로부터 페이백 받고 특정 업체들을 밀어주는 방식 또한 후진국형 돈선거 관행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동천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민주주의 심장을 찌르는 범죄입니다. 대전에서 제가 시작했던 돈선거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의 기조에 발맞추어 대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는 즉각 민주당 공천원금 뇌물사건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부패한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전문학 시의원은 출마 선언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은 범죄자 전문학 전 시의원이 출마까지 하겠다고 나대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가둘 수 없습니다. 저 김소연은 대전 시민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 정치에서 공천 헌금이라는 네 글자를 완전히 도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변모씨 징역 1년 4월, 전문학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전문학 전 시의원은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받고 상고까지 해서 미결수로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한 뒤에 곧바로 상고 기각되고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가석방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가석방의 요건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달에 몇천 명씩 이렇게 가석방을 계속 해주고 싶다고 또 교도소 포퓰리즘 정책을 또 하고 있는데요. 자, 가석방은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선거범죄는 공공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대전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아무도 사과받지 못했고 전문학 전 시의원이 반성한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석방을 시켜줬고 곧 있다가 사면 복권되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황명선 논산시장 시절에 참 좋은 무슨 지방정부 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사급상당에 사무총장을 하면서 또 나라 돈을 빼먹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황명선 논산시장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니 수석보좌관, 수석보좌관으로 가서 또 나라 돈을 열심히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이렇게 시스템으로 깜빵 갔다 온 사람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또 정치 선거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서구청장 출마를 해볼까 어젯밤에 하루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런 추악한 범죄자가 선거에 출마한다고 대전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응답하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왜 대전의 방송 3사 기자들이 제 방에 왔을 때 몰래 취득한 녹음 파일을 존경하는 김종천 전 의장님 시켜가지고 친구 통해서 박수빈 전 비서관 통해서 녹음 파일까지 받아가지고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걱정돼서 김소연이 스모킹건 들고 있나 없나 그거 알아내려고 끝까지 제 방에서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까지 받아 소송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이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우리 언론인들은 사실 질리고 질리실 그 귀에 막 못이 박히게 저기 우리 허성빈 기자님 귀 하고 계신데요. 네, 정말 질릴 만큼 제가 힘들게 이 기자실에서 실체 밝히고 혼자 정말 어렵게 싸울 때 여러분들께서 다 도와주셨는데 대전 시민들은 그리고 막 청년이 된 유권자들이나 또 우리 4050들 정치 무관심층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나서서 또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엊그제부터 중앙지에서 이것을 판결문 달라고 하고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날 이 시점에 김소연이 이걸 밝히지 않으면 누가 밝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18년 9월부터
그 이듬해까지 우리 대전시의회 기자님들이 열심히 취재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그때를 다 복귀해서 대한민국 정의 대전의 시민들의 권리를 찾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뒤에 오신 분들은 대전 애국 청년들입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 1억 원 못 받은 거고 네, 방차석 의원이 그 2,500만 원인가 4천만. 4천만 원?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돈으로 액수로 따지면 4천만 원이 드러난 거잖아요. 네, 1억은 달라고 했다 뭐 미수에 그친 거고.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 실형을 받은 게 네. 전문학 저기가 한 13개월인가 받았고 1년 6개월. 1년 6개월 네. 받았고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받았죠? 네, 1년 4개월 받았습니다.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그 누구죠? 강선우 네, 1억을 받으려다 못 받은 게 아니라 받았고 받았다 돌려서. 돌려는 줬어도 그 사이에 공천이 된 거 보면 대가성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잖아요. 네, 그게 다 인정이 되고 금액이 1억이면은 현행법적으로 볼 때 네. 징역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고 1억 이상이면 또 막 틀려진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이미 한참 지났고요. 그 정치자금법과 사실 특가법상 뇌물로 이유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뭐 선고형 기준으로 징역 뭐 2년, 3년은 그냥 나올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 강선우 시의원하고 그 거기 개입한 보좌관하고 김경 시의원은 사실 벌써 구속됐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핸드폰도 아직 압수수색 안 됐고요. 압수수색 최근에 했죠. 근데 벌써 구속 기소돼야 마땅한 사건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게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당연히 실형 나올 사건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뭐 몇백만 원만 돈 오고 간 게 밝혀져도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보면 네. 쟁점이 네. 사법적으로 사면 복권은 받았지만 윤리적으로 유권자에게 사면 복권을 받았냐 이런 사람이 나와도 되냐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김종찬 전 의원도 어쨌든 뇌물 혐의로 같이 했는데 그 두 분이 다 같이 나오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김종찬 전 의장님은 축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치인의 자질도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박범계 사단 중에 인간성도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적으로 범죄로 판명이 났잖아요. 이게 여러분 처벌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황운하 기가 막히게 생각합니다. 황운하 의원이 대전 청장이던 시절에 수사가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 4당의 실세 박범계의 오른팔 그리고 왼팔이 전부 다 수사를 받았고 이게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가서 처벌을 받는 건 여러분 엄청난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들을 구명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 모든 절차를 다 깨고 기어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고 아무리 사람들하고 친하고 평판이 좋다고 하더라도 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것도 뭐 수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출마를 하는 건 대전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자동차로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가볍게 뭐 사고가 났었다거나 업무상 뭐 과실치사상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치 선거와 관련된 문제들이었거든요. 뇌물, 김종철 의장도 뇌물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민 앞에 당연히 앞으로 계속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이고 그 윗사람도 다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 일인데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정권에서는 일단 정가 사범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아마 대통령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은데 정가 사범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12개 재판을 받는 중에 재판 멈추고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전문학 전 시의원이나 김종천 전 의장께서는 자기들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나도 당연히 나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분 모두 그 네. 말씀하신 두 사람 모두 네. 공식 비공식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도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구청장 출마해서 전문학 전 시의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제 잠깐 했어요. 네.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억울한지 아닌지를 여기 판결문과 모든 증거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네. 혹시 궁금하신 언론인들께서는 저한테 요청하시면 다 드립니다. 제가. 네. 이건 우리 대전 시민의 알 권리거든요. 네. 진짜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네. 박범계 의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정점에 있다는 건데 이거 이제 폭로하신 것도 이후에 네. 차례나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20년하고 24년. 그리고 지금 이번 통합 특별시장 선명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추가로 강훈식 비서실장 안 나오면 추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네. 그 입장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저는 제가 예측을 하건데 박범계 의원은 대전 충남 특별시장 선거에는 절대 못 나올 건데요. 제가 본 박범계 의원은 그 정도 배짱이 못 됩니다. 그런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지역 언론인 분들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신 있는 검사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소신껏 수사를 해주신 검사님과 무엇보다 본인 당선 무효를 감수하신 우리 존경하는 방사선 의원님 덕분에 제가 살아남아 있는데요. 혼자 그 모든 걸 밝히고 욕을 먹어가면서 공천에 관한 불법 선거자금 실체를 알리는 건 아마 지금처럼 제가 정치적인 어떤 경험이 쌓였으면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케이스가 사실 정치 신인이 될 청년 정치인들이나 우리 지역에 열심히 시구위원 준비하시는 정치인 분들에게 아주 큰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이제 제가 거절했던 어떤 일화들이나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박범계 의원께서 대전 충남 특별시장으로 나오면 제가 혹시 책을 내면 책이 좀 잘 팔릴 것 같아가지고 나왔으면 좋겠고 박 의원은 애써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 있을 때 지금 중앙당 평가감사국장, 민주당 중앙당 평가감사국장 이런 사람들이 사건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중앙당 출입 언론인들에게 김소연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김소연이 굉장히 사회성이 부족하고 조직 논리에 약해서 혼자 그냥 피해의식으로 떠드는 거다라는 취지로 언론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사실 중앙지 언론에 많이 안 알려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박범계 의원이 이런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또 재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양홍규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더 싸우셨어야 되는데 좀 전투력이 좀 부족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김경 시의원 사건 겸해서 박범계 의원 사건이 리딩 케이스로 판결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라도 박 의원이 특별시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다. 네. 조금 당분간 좀 질리실 텐데요. 제가 이 일을 또 페이스북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끝도 없이 알릴 생각이니까 미리 언론인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박범계 의원이나 전문학 전 시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뭐 어떤 이렇게 피해 의식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요. 이 사건의 어떤 구조가 국민들이 널리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AI 시대 그리고 또 우리가 막 모든 게 투명해지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거든요. 청년들 같은 경우 정치를 엄청 빨리 익히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구태 짓거리를 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때 그 강선우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후보자들이 중에 이성윤 의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석기 시대에나 있을 일이라고. 민주당은 상향식 시스템 공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개인의 일탈이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휴먼 오류다 라고 하면서 사실 기가 막히게 한 명의 문제로 이렇게 끝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본 민주당은요, 제가 시스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내부의 윤리 감찰 기구를 통해서 밝혔다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고 바로 잡혔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 이 경과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첫날 1억 요구받은 2018년 4월 11일 첫날부터 박범계 당시 대전 시당위원장이자 지역구 의원이자 파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그 박범계 의원에게 20분간 뭐 달리는 차 안에서 간헐적으로 들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2018년 11월에 냈는데 달리는 차 안에서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박범계 본인 카니발에서 둘이 뒷자리에 앉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누구누구가 1억 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범죄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박범계 의원은 제가 혹여라도 녹음 파일을 갖고 있을까봐 끝까지 말을 못하고 있다가 간헐적으로 들었다. 여러분, 민주당이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 멀쩡한 정당이라면, 시스템 정당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밑에서 범죄 저지르고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스템 정당이면 시스템이 작동해서 윤리를 구성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감찰 그리고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돈을 뜯기고 있는 피해자인 저와 방창석 의원님을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선용 우리 의장님 모셨지만 당시 선거는 저희는 전문학과 박범계의 방해를 받으면서 저희 셋이 똘똘 뭉쳐서 정말 어렵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자, 이게 시스템 정당인지 이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를 선거를 출마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자세히 알아야 사실 다큐멘터리급으로 알고 계셔야 대한민국 정치판이 깨끗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질리겠지만 자주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하나하나 다 복귀해서 책도 쓰고 설명을 다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판결문은 제가 여기다 두고 갈게요. 판결문을 네. 우리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 문제는 없나요? 없어요. 이거는 그 누구나 대법원에 가서 사건 번호만 치면 뽑을 수 있는 판결문이고 당사자가 A, B, C 이렇게 표기된 판결문이어서 누구나 뽑을 수 있는 판결문입니다. 네. 제가 보도자료하고 기자회견문하고 판결문은 우리 관장님한테 파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없으시죠? ABC는 알려주고 가셔야지. MBC 어디 있어요? 아니 ABC로는 ABC가 누군지는 알려주시다. ABC 저기 네 따로 김경훈 국장님 다 아세요. 지금 변모 씨는 지금 근황이 어떻습니까? 변모 잘 씨.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냥 제 당적이나- 개인적 후회를 말씀드리면 변모 씨는 저는 굉장히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입술을 정말 파르르 떨면서 돈 요구를 하는데 되게 떨면서 해서 제가 누가 시켰냐고 대놓고 물어봤거든요. 네, 변모 씨 지금 민주당 당적은 그것도 모르시고. 네, 전혀 모르겠어요. 네, 네, 네. 판결문 두고 갈게요. 네. 이렇게 새로 오신 기자님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응? 아니?